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에 대해서 현지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양팀 감독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특히 중요한 게 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적 시장 계획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이 9번 역할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조금 의미 있는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스포츠동화 백현기 기자와 함께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5대2 승리를 거뒀는데 이 번리의 감독이 맨시티 레전드인 뱅상 콩파니잖아요. 네, 콩파니 감독이 지난 시즌 번리를 챔피언십 2부에서 정말 잘 이끌었거든요. 특히나 약간 선굵은 축구로 대표되던 번리를 조금 더 만들어가고 강한 압박을 굉장히 잘 입혔던 감독인데, 확실히 프리미어리그의 벽은 높았습니다. 사실 번리가 이제 맨시티 같은 축구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영입설도 있었던 게, 실제로 번리가 굉장히 원했다고 합니다. 즉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팀으로 변모했는데, 그런 스타일은 토트넘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물론 토트넘이 역습하는 팀은 아니지만 일단 뒷공간이 있을 때 손흥민 선수라는 정말 엄청난 해결사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을 했죠. 네, 확실히 콤파니 감독이 경기 후에 이 기자회견 때 짧게 강렬하게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후반전에 우리는 토트넘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경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짧게 끝내면서, 사실 기자들끼리 이렇게 갔을 때 패배한 팀, 특히나 대패한 팀의 감독한테 많은 질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번리가 홈 경기였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이제 좀 쓰라린 패배를 당했거든요. 전반전에는 분명히 선제골도 넣었고, 토트넘이 이제 전반 막판에 가서야 이제 뒤집고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후반전은 5대2, 물론 이제 번리도 한 골 넣긴 했지만 정말 큰 격차가 벌어졌고, 거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헤드트릭이 있었다. 실제로 이제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멘트는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멘트였어요. 네, 기자회견과 별개로 영국 공영방송 BBC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Sonny was outstanding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칭찬을 했습니다. It's been outstanding leader. 그러니까 리더임과 동시에 everyday in training, 그러니까 경기에서의 리더뿐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매일매일 정말 그는 진정한 주장이다, 리더십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He led our press today. 골도 골이고 헤드트릭도 헤드트릭이고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오늘 이 전방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잘했다,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기여도와 성실도도 굉장했다 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칭찬한 배경이, 3골 넣은 건 누구나 다 눈으로 봤고, 손흥민 선수가 원래 골 잘 넣는 선수라는 것도 사실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칭찬하고 싶었던 것은 팀이 끌려가는 상태에서 뒤집을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리더십, 팀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 근데 그게 훈련장에서 매일매일 있는 것이지, 경기할 때만 딱 와서 나 주장 완장차고 나 주장이야 이끌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모범을 보이는데 그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내가 스트라이커라고 패스해줘, 나 골 넣게, 이게 아니라 압박했다. 메디슨의 골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 내내 있었고, 물론 여기에 플러스 손흥민 선수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퀄리티를 역시나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즉 팀의 주장이자 팀 플레이어로서도 잘했지만 개인의 영광도 또 챙겨갔으니까 네. 완벽한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BBC와 인터뷰 이후에 기자회견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경기 총평을 했을 때 I thought today was real testament to Sonny, Madders and Romero. 그러니까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메디슨, 로메로에게 오늘 경기는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였다. 그러니까 주장단의 존재감이 대단했다라고 하면서 세 선수 모두 골을 넣었고, 그뿐 아니라 리더십 면에서도 선수단 모두를 포용하는 책임감과 그것을 또 행동으로 보였다, 액션으로 보였다 라면서 그들이 경기뿐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보인다. 사실 토트넘에서 이 새 주장단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굉장히 또 궁금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 3명의 주장단은 정말 경기장뿐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토트넘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로메로의 정말 미친 중거리 슈팅으로 역전골이 나왔고, 메디슨의 이제 정말 대포알 같은 슈팅으로 세게 골이 나올 때, 와, 이거 짜맞춘 것처럼 정말 주장 부주장이 이렇게 어떻게 골을 넣을 수가 있느냐 싶긴 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결국에는 선제골을 넣은 경기를 이렇게 크게 뒤집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 점, 선제골 허용 이후 선수들이 굴하지 않으려는 모습 보였다. 실점 이후에도 평정심을 유지했고, 그게 경기력으로도 좋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리드를 잡았고 모든 지역에서 우위를 점했다. 아쉬운 점도 있긴 했지만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결국 회복력. 그 회복력에는 주장단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전 토트넘의 주장
요리스가 공식 주장이었고 네. 부주장 케인 다이어였거든요. 이 세 명의 주장들이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고 다이어는 뭐 잉글랜드 대표 선수고 요리스는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이긴 했는데 솔직히 리더십이 토트넘의 좀 약점이라고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요리스가 뭐 최후방이다 보니까 이 필드에서 뭔가 선수들을 그때그때마다 다독이고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결과로서 뭔가를 좀 한 팀으로 포용하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뭐 손흥민과 좀 다투는 모습도 한 번 있기도 했고 뭐 물론 그 부분만 툭 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팀을 한데 모으는 데 있어서는 요리스가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주장을 맡으면서 토트넘이 원팀으로 좀 거듭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요리스가 없을 때는 케인 선수가 부주장으로서 이제 필드에서도 요리스가 안 뛰는 경기는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했고 프리시즌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케인도 사실 이제 본인이 골을 넣고 팀을 이끌어가는 에이스는 맞지만 팀 전체를 다독이고 뭐 토크하고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본인도 좀 안 풀릴 때는 낙담하고 좀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는 뭐 약간 통솔도 하고 소리도 치고 이건 맞는데 네. 본인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또 신뢰가 이게 안 좀 가죠. 이게 선수를 믿게 만드는 신뢰감이 부족했는데 이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메디슨과 로메로는 젊고 뭐 지금 막 온 선수지만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좀 손흥민 선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좀 카리스마보다는 분위기 좋게 좀 팀을 즐겁게 만드는데 거기에 좀 맞는 게 아니냐. 이 주장단이 정말 토트넘의 역대급 주장단이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 동료 선수들의 지금 경기 후 반응도 그렇잖아요. 네, 뭐 메디슨도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손흥민에게 어메이징 스키퍼가 이제 주장이거든요. 네. 네, 정말 환상적인 주장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고 시그니처 세레머니가 둘이 생겼어요. 예. 네, 같이 다트를 던지는 이 세레머니가 둘의 케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페드로 포로도 SNS를 통해서 커머니 스퍼스 브라보 카피탄,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카피탄이 캡틴인데 예. 예,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주장을 정말 칭찬하는 최고의 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도 뭐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뭐 핸드쉐이크라든지 뭐 다양한 사진들을 올리면서 정말 우정을 나눴는데 이제 주장이 됐잖아요. 근데 네. 주장이 됐다고 좀 뭐가 달라진다거나 혹은 뭐 이런 권위의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 뭔가 이제 선수들이 믿고 따르게 만드는 정말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역전승을 이제 거둘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요한 멘트는 이건 것 같아요. 토트넘이 분명히 케인 선수가 떠나는 상황이 됐을 때 히샤이송이 아쉬우니까 공격수 한 명 더 사지 않을까 싶었는데 윙포드인 브레넌 존스만 사고 9번 스트라이커를 안 샀고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썼는데 잘 통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영입 안 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오늘 손흥민이 너무 잘했는데 이런 손흥민의 활약 때문에 스트라이커 영입을 안 한 거냐라고 또 기자가 물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근데 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손흥민 선수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9번 스트라이커 영입을 안 한 거 인정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잘해도 히샤이송도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통파 9번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긴 한데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또 매물도 많지 않고 굳이 지금 뭐 무리해서 살 정도의 매물이 아니면은 기다렸다 사도 되니까. 그렇죠. 뭐 1월 이적 시장이든지 내년이라든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9번 역할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샀어야 되겠죠. 당장 영입을 했겠죠. 예,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새로 팀을 꾸려나가는 과정이고 한데 모아야 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잘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이미 9번 스트라이커 영입 안 해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에는 이미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언급을 하죠. 중앙과 측면 모두가 가능하다. 사실 그것 때문에 9번 스트라이커 당장 영입 안 해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공격 어디서든 뛸 수 있고 맨 마지막 The way we play his ideal. 손흥민은 우리 팀의 가장 이상적인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맺었습니다. 예, 게다가 어떤 시스템에서든지 뛸 수 있다. 원톱, 투톱, 쓰리톱 그 어떤 전술에서도 윙포워드도 되고 스트라이커도 되고 처진 스트라이커 10번 뭐 다 되는 선수거든요.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프리시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팀에서라면 손흥민 선수가 9번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의 시스템에서라면 맞는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셀틱의 후루앗이 움직이면서 마무리하고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그 후루앗보다 키도 크고 그렇죠. 몸도 좋고 연기도 더 잘하거든요. 네.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더 어려운 무대지만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로의 9번에 맞는다. 저희가 평점 얘기 드릴 때도 많은 영국 기자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에는 손흥민이 이상적인 9번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많은 걸 바꾸고 있고 정말 올 시즌에 토트넘이 그 지난 몇 년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더 바뀔 수 있다라는 좀 암시를 했어요. 네, 지금 영입 그리고 리빌딩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영입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짠다고 항상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팀을 꾸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팀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기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 팀을 보면 선발 명단의 반 이상을 바꿨다. 지금 뭐 골키퍼만 봐도 비카리오, 메디슨, 솔로몬 굉장히 또 많은 거의 절반 가까운 선발 명단이 바뀌었는데 한 번의 이적 시장으로 이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수비 라인에 판더펜도 왔고 미래 자원이 애슐리 필립스도 왔고 또 공격 라인도 미래 자원인 벨리스도 있고 여기에 중요한 선수가 바로 이제 브레넌 존슨인데 바로 이적 시장 막판에 데려온 이 브레넌 존슨이 마지막 퍼즐 조각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는지 뭘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일단은 익사이팅 영 플레이어다. 정말 환상적인 어린 선수다. 이렇게 또 언급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쿨루셉스키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직접 박스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득점력도 굉장한 선수고 무엇보다 굶주리고 야망이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야망이 있는 선수고 그것이 지금의 토트넘이라는 팀 컬러와 딱 들어맞기 때문에 한 차원 또 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선수와는 다르다. 유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기술적이고 피지컬도 강하다. 이 선수가 몸이 크진 않지만 몸싸움에 능하고 끈질기고 무엇보다 빠르면서도 기술이 좋다. 사실 이제 쿠루세스키는 피지컬이 좋고 이제 기술이 좋은데 빠르지 않고 네. 피샬리성도 좀 이제 투박하고 이제 부딪히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전성기 땐 정말 빨랐지만 그때보다 속도는 조금 느려지긴 했어요. 느린 선수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분명히 이제 속도보다는 이제 타이밍이라든지 이제 순간 속도라든지 앞에서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절대적인 속도는 이제 브레넌 존슨이 프리미어리그 2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더볼에서 좀 더 파괴적인 선수가 왔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조력자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뛰니까 3골을 넣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급 득점 순위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해트트릭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6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 기록이 토트넘의 또 하나의 또 전설이죠. 데런 벤트와 동률인데 지금 20위를 제가 일부러 좀 놨어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위가 121골의 루카쿠인데 지금 15골만 넣으면 20위권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예. 중요한 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인 드로그바의 수치를 오늘 넘었고 네. 호날두의 수치도 넘었고요. 20위권으로 올라간다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0위가 되는 건데 대단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도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도움이 지금 통산 52개입니다. 지금 45인데 여기서 이제 반페르시의 기록을 하나만 하면은 또 이제 동률이 되고요. 놀베르토 솔라노의 22 기록이 62도움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22 득점과 22 도움을 말씀드린 게 프리미어리그 통산 탑 20에 골과 도움 모두 들어가 있는 선수가 6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티에리 앙리, 웨인 루니, 램파드, 시어러, 앤디 콜, 셰링엄 정말 뭐 네로라 하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 선수들이 정말 골과 도움 모두 탑 20에 들어있는 6명의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15골과 10개 도움만 더한다면 이 기록에 또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예, 득점도 22, 어시스트도 22, 프리미어리그 역대급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역대급 선수예요. 네. 하지만 이 기록은 올 시즌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또 커리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감히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12, 도움 12까지도 뭐 은퇴 전에 노린다면 뭐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은 뭐 예약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상징적인 선수고 저는 이미 뭐 전설은 올라갔다고 보고요. 이제 얼마나 더 그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를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승을 네, 좀 기대하는데 그렇죠. 올 시즌 카라바컵은 떨어졌지만 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2위거든요. 네. 뭐 1위도 충분히 쌓아볼 수 있다. 왜냐? 뭐 다른 대회가 없으니까 네. 리그만 집중하면 됩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다행히 이번에 A매치를 또 영국에서 치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체력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이제 홈 경기 요 경기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니까 손톱으로 또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 이 두 경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가 9월 24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 경기가 리버풀과의 홈 경기입니다. 확실히 아스널과 리버풀 최근에 또 역시나 또 좋은 폼을
모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 무패 행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스널 리버풀전이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널과 리버풀전을 그래도 지지 않는다면, 물론 뭐 둘 다 2연승을 거둔다면 좋겠지만, 지지 않는다면 이 루턴타운, 이번에 승격팀이거든요. 충분히 토트넘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경기가 풀럼, 또 이제 같은 런던 연고 이제 팀들인데, 아스널 리버풀 경기만 어떻게든 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탑2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게다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을 좀 쓰라리게 안겼던 팀인데 또 홈에서 리턴 매치잖아요. 좀 서력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3연승에 4연속 무패인데 이게 한 10라운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뭐 우승 경쟁도 꿈이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손흥민 선수의 이 역대급 도전 손톱이라는 전술이 마침내 토트넘의 플랜 A가 됐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나니까 손흥민 선수가 왕이 됐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될지 한준 TV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